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또 같은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현재의 주택시장을 진단해보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마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주식회사 지탑의 김도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반적인 분양시장은 사실상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청약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투자 열기도 급속하게 얼어붙었는데요. 이렇게 주택시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그 현황들을 보면은 재미나다는 표현은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설날 전에는 이제 주춤하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는데요. 설날 이후로부터 인해서 저가 매물이나 급매물은 소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게 형성되는 곳도 있긴 하였습니다만 차가운 부분은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예를 들자면 강남권에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위기 좋은 지역도 지역에는 이렇게 투자를 일부 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13 부동산 대책만으로 지금 부동산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 모두 움직임을 좀 둔화시킨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또한 강남 재건축 현장을 또 일부 강남 재건축 현장에는 직격탄을 주는 그런 현상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잡고 좀 실수요자를 위한 그래서 주택시장을 좀 안정화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그 시장을 소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을 지금 정책을 통해서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실수요자를 위한 어떤 시장 마련을 위해서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까지 좀 얼어붙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낸 것으로 계속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은 일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청약이 그래도 성공리에 끝나는 그런 현장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어서요. 향후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달에는 이제 분양되는 시장들이 좀 많이 열리는데요. 2017년에 어떤 분양 시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 시장을 위해서 향방을 정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서울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곳들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4년 4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서울시에서 발표한 최상위 그 도시 기본 계획인데 2030 그 서울 플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일반 주거 지역의 공동주택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을 했었는데요. 이게 35층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 사업성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를 35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 주공이라든지 크게 예를 들면 음마 같은 경우를 지금 향방이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용도 변경을 강역 중심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50층까지 이제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음마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 인해서 35층 이하로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수요층에서 보거나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많이 작용이 되는데요.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이 시점에 사업 속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사업 일정을 빨리 진행되어야지만 올해까지 저희가 지금 초과 이익 환수제가 올해까지 유예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이고,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끝난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단 부분들이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따른 어떤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소형 그 주택을 확대하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소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50% 이상은 소형 주택을 마련을 해라는 그런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결정이 났을 경우에 소형주택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또 사업성에 또 큰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인가를 받지 않았던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 규제안이 확정이 되면 그 규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희비가 또 엇갈리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형주택을 가진 아파트 단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넘어선, 그러니까 뭐 대형 평수를 지금 음마 같은 경우나 뭐 대형 평수를 재건축하는 단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비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서울시의 그 계획 안에서 크게 벗어날 부분들은 현재로는 좀 없어 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서울시장의 어떤 그 이제 바뀌면 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서울시의 지금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희비가 엇갈리는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시고 강남 재건축에 대한 어떤 실수요자층이나 투자자층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강남 불패 신화는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강남 재건축, 지금 아파트에서는 강남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113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강남만을 또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인데요. 강남 아파트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선망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남만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또 있고 강남의 그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의 정책의 어떤 변화나 부동산의 규제 변화 속에서도 강남이 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시면 소비자층에서도 강남이 왜 이렇게 끝까지 지금 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어떤 위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좀 랜드마크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아직 대체 상품이라든지 대체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남 불패 신화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강남 불패 신화는 계속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중도금 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로 단기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돼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 불패 신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강남권이 워낙 많이 부풀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조짐 때문에 이제 123 대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다각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각적인 혼란을 가져왔고 주택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세를 둔화시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주택 시장의 그 안정화를 위해서 관리 방안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역할은 일부 이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되는 분양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달 그러니까 3월 달이죠. 3월 달에 공급되는 분양되는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형평성을 좀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추이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시면
실수요자를 위한 그 대책 마련은 됐지만 또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조금 불공평한, 불합리한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잘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시장 자체가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유심히 살피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이제 발품을 좀 팔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소식통을 통해서 어떤 분양 시장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양이 잘 됐고 청약률이 좋았고 어떤 데는 안 좋았고 미분양이 났고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 측에서 조금 더 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적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게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도 됩니까? 올해는 해도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짧은 답변으로 하자고 하면 올해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조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적기 시기를 지금 올해로 잡지 않고 조금 예민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수요자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내 집 마련을 할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 입주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 중에서 내가 갈 곳이 있다면 내가 정말 계획했던 곳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지역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이 금리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출을 많이 끼게 되면은 우리가 대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또 이제 대출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집을 내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1,300조가 넘어섭니다. 저희 가계부채로 늘어난 이런 부분들을 위해 집단대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집단대출, 잔금대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금과 이자 부분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결국에는 대출 상환 부담을 안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괜찮은 목적지에 내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투자와 내 집 마련을 해도 되지만 내가 지금 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금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살고 있는 부분들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향후에는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내 집 마련이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거주하면서 그래도 알파 효과를 바라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신 내 집 마련이라 그러면 올해는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 좀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해서 공급 추이를 좀 잘 따져서 그리고 지역을 좀 잘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계획의 어떤 시점을 잘 살피시고 최적의 매수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시야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불황일수록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틈새 시장을 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런 빌딩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수익형이고 상가도 수익형이고 그리고 아파트와 주택도 수익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수익이라고
하면 자본 수익과 운용 수익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본 수익은 이제 내가 어떤 부동산 물건을 사들이면서 이 부동산 물건을 산 금액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올랐냐, 그래서 매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 상향 가치를 내가 내 손안에 쥐었냐에 따라서 자본 수익이 될 것이고, 운용 수익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사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어떤 상가든 그 물건을 사서 내가 월 임대 수익을 났을 때 운용 수익을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아파트,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죠. 소형 아파트와 이제 주택을 이렇게 사들여서 운용 수익과 자본 수익을 똑같이 누리는 데는 이런 그 주택이나 아파트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요,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공실의 유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이제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저가로 매물을 이제 사들여서 임대를 낮추면 이거를 임대차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공실이 날 경우에는 이거는 수익형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실의 유무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노후화된 곳에서는 공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저하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눈으로. 그리고 오피스텔은 지속적으로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 수익률도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수익률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어떤 다른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있어서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이 없을 경우에, 부동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을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나 주택, 이런 걸로 인해서 손쉽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안전적인 상품이 아마 아파트와 주택의 어떤 부동산을 활용을 해서 운용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의 꽃이라고 하면 상가인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운용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이게 이게 냉탕과 온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이 없이,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올해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접근하기 좋은 그 아파트와 이제 주택을 이용해서 작년이었죠. 작년까지 수익형 부동산의 아파트와 주택이 좀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발품을 팔아서 좀 알아보시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내용을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혼란 중에 있는 전국인데요. 빠르면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전국에서는 후보들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대중의 인기에 기댄 포퓰리즘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 이제 정책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그 공약이죠. 공약을 하시려고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전국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중에서 다시금 예전에 그 입법 논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금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 16일 이제 박 대통령이 예전에 그 대선 준비를 하실 때 준비해서 그 내용을 취임 후에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기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입법 절차에 16일 날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후분양 제도입니다. 후분양 제도는 저희가 선분양 제도의 그런 어떤 허점이 있기 때문에 후분양 제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후분양 제도는 이 후분양 제도의 장단점과 그리고 이 후분양 제도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지금 연구 정책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등 이제 세제 개편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또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면 말고식의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탄핵 정국이나 조기 대선의 가능성 등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린 것처럼 대선 공약 마련에 이제 착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실무 작업을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그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제 쪽으로 지금 몰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동산 정책은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까지 좀 반복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미 저희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일부 시장을 빼놓고서는 지금 하락 추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분기, 2016년 4분기에 건설 투자자 보면은 1.7% 하락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설 투자가 하락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주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 또 7월에는 LTV와 DTI 완화 조치가 끝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지금 열기가 오르기보다는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각종 세금에 관련되는 조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그런 어떤 심리도,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제 건설 부동산 시장이 경제 전반에 지금 지수가 건설 투자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그런 지수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이제 불황일수록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나 외부 부동산 외부 변수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의 정책,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정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준비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더 부동산 전문가와 협의하고 대선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현재의 주택 시장을 진단해보고 수익을 남기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지탑의 김도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66,442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638세대, 지방 48,80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택 규모별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중소형 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민간 62,431세대, 공공 4,011세대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